러시아 역사상 가장 짧은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쥐 한 마리였습니다. 176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궁전. 러시아 제국의 황제 표트르 3세는 정식 군사법정을 소집합니다. 죄목은 국왕재산 파손죄. 그가 아끼던 장난감 병정 하나를 갉아먹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죄 판결 후 황제는 직접 미니어처 교수대를 제작하라고 명령했고 쥐는 궁전 앞들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아내 카트리나. 그녀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181일 후 표트르 3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르게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쥐재판은 단순한 미친 황제의 광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34세의 황제가 매일 밤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문서를 검토하는 것, 군사 전략을 짜는 것? 아닙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백 개의 장난감 병정들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표트르 3세는 자신의 침실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니어처 요새, 대포, 말, 그리고 수천 개의 병정. 황제는 이들에게 계급을 부여했고 명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군사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각 병정마다 이름과 군번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왜 성인 남성이, 그것도 대제국의 황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궁정의사는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은 이상한 점을 지적합니다. 표트르는 병정놀이를 할 때만큼은 완벽하게 정상이었다고. 전략도 치밀했고 전술도 실제 전쟁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도피였을까요?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트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병정들의 군복 색깔. 그것은 러시아군이 아니라 프로이센군의 파란색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적국의 군복을 입힌 병정들과 놀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였을까요? 같은 시각, 궁전의 다른 한편, 카트리나의 방에서는 전혀 다른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근위대 장교들, 귀족들, 그리고 한 남자, 그리고리 오를로프.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제? 역사 기록은 표트르와 카트리나의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순한 표현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전쟁이었으니까요. 표트르는 카트리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이 여자는 멍청하다고 외쳤고 자신의 정부를 카트리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카트리나를 수도원으로 보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표트르는 카트리나를 실제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황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표트르는 카트리나를 두려워했다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독일에서 온 한 여성을, 왕족도 아닌 공주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표트르가 쥐 재판을 연 바로 그날, 카트리나는 근위대와 3시간 동안 비밀 회의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회의 직후 장난감 병정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 우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쥐가 장난감 병정을 갉아먹었다. 황제가 화가 나서 쥐를 재판했다. 그게 전부일까요? 201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한 편지가 발견됩니다. 발신인은 표트르 3세의 측근이었던 안드레이 구드비치.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 병정에 무언가를 숨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카트리나 측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무언가가 뭐였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추측합니다. 그것이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와 주고받은 비밀 서신의 암호책이었을 거라고. 표트르는 프리드리히를 숭배했고 러시아의 이익보다 프로이센을 우선시했습니다. 즉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도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병정 안에 정말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카트리나가 알고 있었다면,
쥐 재판은 광기가 아니라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비밀을 누가 훔쳐갔다는. 그렇다면 그 쥐는 정말 쥐였을까요? 아니면 표트르가 처형하고 싶었던 다른 누군가의 상징이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쥐 처형식에 참석했던 근위대원 중 3명이 그로부터 한 달 후 카트리나의 쿠데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 표트르 3세는 즉위 186일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스스로 퇴위했다고. 하지만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목에 명백한 압박 흔적, 갈비뼈 골절, 두개골 함몰. 공식 사인은 치질 악화로 인한 급성 복통. 믿으시나요? 카트리나는 그 후 34년간 러시아를 통치하며 대제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녀는 표트르의 장난감 병정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죽은 남편의 흔적이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병정들 어딘가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트르의 처형 명령으로 죽은 그 쥐의 유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궁전 기록 보관소에 황제가 명령한 특별 처형 대상 동물 1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그 기록을 추적하던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빈 상자였습니다. 쥐의 유해도, 미니어처 교수대도, 심지어 재판 기록 원본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건 복사본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미친 황제의 광기? 치밀한 여자의 쿠데타? 아니면 역사가 애써 감추려 했던 더 큰 진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 원했던 버전은 아닐까요?